예쁜 꽃망울과 초록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3월. 일교차가 큰 꽃샘추위 기간에는 낮에는 관절이 편안하고 밤만 되면 뻣뻣해져 아침에 일어날 때 특히 통증이 많이 생기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기온 변화에 따라 관절 내 압력 차이가 발생해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다도 손이 저려봐갖고 일나갖고 손을 막 주무리고 또 뜨신 물을 갖고 손 담궜다가 또 내고 또 이렇게 하고. 특히 이제 일상생활할 때 이제 뭐 문을 열거나 뭐 물건 칠 때 이럴 때 되게 통증이 많았습니다. 되게 송곳으로 콕콕 찌르는 듯한 그런 불편한 간지러운 그런 통증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어깨 부분이 되게 이렇게 찝히는 느낌이 들었고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었고 뼈를 부드럽게 이어주고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관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골이 닳고 뼈가 약해지면 관절의 기능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에는 생활 습관이나 자세 등에 의해 젊은 층에서도 관절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 한방과 양방의 협진을 통해 질환을 치료하는 한양방 협진 치료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양방 협진을 통한 관절 통증 치료법에 대한 모든 것을 박재홍, 손성환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 질환의 종류에 있어서는 이제 뭐 상지 같은 경우는 뭐 어깨, 그다음에 뭐 팔꿈치, 손목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제 하지 같은 경우는 뭐 고관절, 무릎, 뭐 발목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관절 그 조인트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뭐 뼈가 뭐 골절이 있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힘줄이라든지 인대라든지 아니면 뭐 무릎 안쪽에 있는 뭐 연골이라든지 이런 식의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한방 치료의 강점은 이제 그 보존적 치료에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라고 하면 절개하지 않고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인 거고 뭐 침 치료라든지 아니면 열을 이용한 뭐 뜸 치료, 뭐 추나 치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양진안치라고 해서 양방에서는 진단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한방에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치료를 하는 것을 한양방 협진이라고 봅니다. 한의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진단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 치료할 필요 없이 그 부위에다가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또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효율이 높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내 통증을 제어할 수 있고 환자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방법이 바로 저는 한양방 협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근골격계 통증 질환이라도 정확한 진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치료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원장님이 계시므로 영상 진단 검사와 체계적인 협진 시스템을 활용하여 한 번의 내원으로 실시간으로 환자의 정확한 병변의 위치와 상태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조금 더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한방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환자분들이 내원하시게 되면 담당 한의사 주치의가 정해지고 문진과 함께 증상에 맞는 이학적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선행된 검사를 통해 해당 관절과 근육, 인대 등의 이상이 발견되면 보다 정밀한 검사를 위해 엑스레이 또는 초음파를 일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MRI까지도 촬영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방 치료에서는 침, 뜸, 부항, 약침, 추나, 그리고 양방에서는 도수치료, 체해충격파, 냉각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햇살이 가득 내리쬐는 화요일 아침에 광안리 해수욕장은 평화롭습니다. 여유로운 해변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곳 회센터는 아침부터 분주하기만 한데요. 10시부터 출근한 이점주 씨는 이곳저곳 청소를 하느라 무척 바쁘네요. 몇 달 전만 해도 어깨와 손목 질환으로 가게 일은커녕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회를 썰다가 손이 저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가 놓거나 손목에 팥을 붙일 때마다 통증과 서러움에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하는데요. 우리 하는 일이 자세가 바르지 않거든요. 자다도 손이 저려봐갖고 일나갖고 손을 막 주무리고 어깨야 막 일로도 아파갖고 막 이렇게 하고 또 뜨신 물을 갖고 손 담궜다가 또 내고 또 이렇게 하고 치료를 받고 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좋아졌어요. 첫째 자다가 손이 안 저려보니까 안 그러면 자다 일나가 손을 막 주무르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지. 예. 치료를 받은 후부터 점조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모습에서도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느낄 수 있는데요.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조금 한가한 시간이 되자 점조 씨가 준비를 서두릅니다. 어머니 이제 어디 가시려고요? 병원에 가려고.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응? 원장님을 보고 치료를 받아야 많이 지금도 좋아졌지만 더 좋아지지. 병원에 갔다 올게. 가게 좀 봐주세요. 진료를 기다리며 밝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점조 씨. 일 때문에 팔과 어깨가 가끔 아프지만 이렇게 편히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 너무나 든든하다고 합니다. 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손이 저려가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병원에 온 원인은 거기서 왔지. 손이 저려서 물리치료도 받고 약침도 맞고 그래서 그런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점조님 안녕하세요. 예,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 병원에서 이제 어깨 치료 조금 예. 받으셨는데요. 치료받고 나셔가지고 어깨랑 팔꿈치가 조금 어떠신지. 시행 처음에는 네네. 이 파리가 뒤로 안 돌아갔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마음대로 이제 활동을 하고 네네.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아, 그동안 치료 잘 받으셨으니까 오늘 예. 상태가 어떤지 그 예. MRI 영상 한번 볼 거고요. 예.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초음파 한 번 더 봐가지고 예. 안쪽 내부 구조물들이 어떻게 예. 이렇게 조금 변화되고 예. 염증 같은 거 조금 잘 줄고 있는지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한 양방 치료에 있어 중요한 진단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 초음파실입니다. 염증 부위를 살펴보고 점으로 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표시된 부위에 침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어깨 쪽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물 중에서 그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가 그 관절 쪽도 있고 힘줄 쪽도 있고 그 여러 부위가 있을 수 있는데 힘줄 쪽에서 나타나는 그 통증을 정확하게 초음파 기기로서 진단한 다음에 그 한방 주치의께서 정확하게 요 치료하는 자리를 제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염증이 있는 부위의 깊이를 확인하기 위한 MRI 촬영도 진행하는데요. 염증 깊이에 맞는 침을 사용해 정확하게 치료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점조님은 그 우측 어깨 통증 때문에 저희 병원 내원하셨고요. 왼쪽 팔로 이제 팔을 고정한 상태에서 오른쪽 팔만 과도하게 쓰시기 때문에 이제 어깨에 많은 이제 그 부하들이 걸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각종 이제 그 퇴행성 질환들이 발생했는데 이제 극상근이라는 근육에서는 이제 부분적으로 찢어짐, 이제 부분적인 파열을 확인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슬랩이라고 해서 관절 와순이 조금 이제 퇴행적으로 조금 많이 물고 뜯어져 있는 상태를 확인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에 염증이 조금 차 있는 오십견 상태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경관절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 어깨의 지붕과 상완골이라는 팔뼈가 이루는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서 팔이 움직일 때마다 극상근이라는 근육이 자꾸 이제 마찰이 심해져 가지고 염증이 생기다가 부분적으로 찢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끊어지는 그런 걸 말하는 거고 극상근 파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찢어져 있는 우리 근육에 문제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슬랩이라는 거는 관절을 싸고 있는 요 주머니 힘줄이 여기 딱 위에 붙어 있는데 요 지점이 톡 하고 약간 조금 이제 떨어질 똥 말똥하는 상태를 갖다가 슬랩이라고 하고 우리 이점조님 같은 경우는 퇴행으로 요게 이제 지금 떨어져 가지고 약간 달랑달랑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점조님은 화침과 그다음에 그 침 치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문제되고 있는 부분에 치료를 통해서 극상근의 염증을 줄여줄 거고요. 석회가 있는 것을 확인했었기 때문에 체외 충격파 치료, 그다음에 이제 약해져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도수 치료, 즉 이제 운동 치료를 병행할 것이고요. 추나 치료를 통해서 날개뼈와 쇄골들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추가적인 운동 치료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극상근, 회전근개 중에 하나인 이제 그 극상근 근육 강화시키는 운동인데 40에서 80 사이 딱 이렇게 바늘이 딱 유지가 돼야 돼요. 이거를 딱 고정한 상태에서 팔을 밖으로 하면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그러니까 어디에 힘 들어가요? 어깨 쪽에 딱 힘 들어가죠. 요거 유지한 상태에서 네, 밖으로 이제 벌어지는 요 운동이 조금 이제 돼야지 아까 찢어져 있던 근육이 좀 잘 붙는 효과가 나거든요.
오늘 점조 씨가 받을 치료는 약침과 침 치료인데요. 먼저 한약재를 정제 추출한 약물을 통증이 있는 부위에 주입하는 약침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약침을 맞고 나면 통증이 훨씬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치료는 화침인데요. 침 자극과 열 자극을 동시에 손상 부위에 가하는 방법으로 인대가 약해진 곳을 보완해주고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침 치료가 끝나고 점조 씨가 향한 곳은 바로 도수 치료실입니다. 관절의 위치를 바로 잡아주고 이완시켜주는 도수는 치료를 통해 관절의 긴장이 풀려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힘줄 손상과 연골 손상이 동반된 환자분이라 어깨 관절의 전체 움직임에 제한을 주는 개별 관절의 움직임을 증가시키고 통증 및 주변 조직에 충돌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어깨 관절에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근육의 재교육과 동시에 강화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좋아졌지만은 앞으로 더 몸이 좋아지면은 여행도 다니고 장사도 열심히 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끝내고 바쁘게 병원을 찾은 유지영 씨는 방송국 리포터입니다. 이곳저곳 종횡무진인 직업 특성 때문인지 오래전부터 허벅지 근육 파열과 허리 통증으로 무척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원래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고 있는 중에 야외에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햄스트링 부위가 이렇게 탕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뭔가 근육이 파열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아무래도 그 아픈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계속 하니까 허리 통증까지 연결이 되고 또 허벅지 앞 통증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 기간은 지금 한 1년 가까이 됐고 오른쪽 엉덩이 밑에랑 이 허리 부위가 되게 송곳으로 콕콕 찌르는 듯한 그런 불편한 간지러운 그런 통증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한 양방 협진에 있어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것은 진단인데요. 지영 씨도 MRI 촬영과 초음파로 아픈 부위를 살펴봅니다.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는 의료진의 눈빛이 진지하기만 한데요. 과연 지영 씨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초음파실로 옮긴 지영 씨. 강무성 원장의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이내 모니터를 살펴보며 아픈 부위에 표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리랑 그 오른쪽 허벅지 쪽으로 많이 아프셨잖아요. 네.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네. 아, 괜찮으세요? 허리 사진을 보면 4번이랑 5번 사이에 있는 디스크에 유독 흰색 신호가 안 보이고 있어요. 흰색이 안 보인다는 거는 디스크가 우리 몰랑몰랑해져야 되는데 약간 조금 딱딱해져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오늘은 허리 쪽 근력 강화시켜드리는 그 추나 치료, 통증도 조금 마찬가지로 줄여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혈종이 확인된 곳에 제가 가볍게 근막을 이완시켜드리는 추나 치료와 침 치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지영 그 환자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그 허리가 아프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오른쪽 허벅지 앞쪽에 통증 때문에 저희 병원 내원하셨고요. 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가라든지 필라테스를 자꾸 이제 할 때마다 자꾸 통증이 악화되고 이제 반복되어 가지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저희 병원 내원하셨고요. 허벅지 통증 같은 경우는 이제 내원하기 며칠 전에 갑자기 이제 뚝 소리랑 함께 이제 통증이 심하게 나오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또 치료받기 위해서 저희 병원 내원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촬영한 MRI 영상에서 보았을 때 L4 쪽에 이제 디스크에 약간 수액이 빠져나와 있었고, 이제 그 아프시다고 하시던 그 오른쪽 허벅지 쪽에는 이제 혈종이 보였기 때문에 혈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침 치료를 통해서 이제 어혈을 풀어주는 치료가 들어갈 거고요. 추나 치료와 함께 이제 그 이후에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그 도수 치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영 씨가 지금 받는 추나는 글라스톤 기법을 활용한 치료인데요. 도구를 이용해 근육과 힘줄, 인대 등을 이완시켜 통증을 줄여주는 근막 이완 추나입니다. 치료실에서는 침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초음파 진단을 통해 표시된 점에 약침을 놓는 박재웅 원장. 양방 진단과 한방 치료가 함께 진행돼 치료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고 하네요.
도수 치료도 이어집니다. 도수 치료의 방법도 다양한데요. 오늘은 천장에 매달린 줄을 이용해 환자가 스스로 능동적인 운동을 시행하는 치료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치료를 받고 나면 몸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지영 씨가 좋아하는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분의 허리 상태는 정상적인 커브와 벗어나 일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서 이제 정상적인 커브를 만드는 운동과 치료를 병행하였고, 그를 통해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생활 속에서 오래 서 있다거나 동작 시에도 편안함을 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 이제 운동 워크숍을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늘 허리랑 이 허벅지 부상 때문에 되게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운동할 때. 근데 앞으로는 이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 있게 제가 할 수 있는 가동 범위 이상의 동작들을 좀 멋지게 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골프 구력이 5년 차인 이정훈 씨는 지난해 무리한 골프 연습으로 팔꿈치 통증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문고리도 제대로 돌리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마저 제대로 할 수 없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 골프를 취미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골프 하다 보면은 뭐 뒷땅도 많이 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뒷땅을 제가 좀 치다 보니까 여기 팔꿈치 안쪽에 좀 찌릿찌릿하고 좀 예리한 통증이 많이 와서 병원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뭐 밤에 되게 저리고, 특히 이제 일상생활 할 때 이제 뭐 문을 열거나 뭐 물건 칠 때 이럴 때 되게 통증이 많았습니다. 진료를 하기 전 정훈 씨의 팔꿈치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데요. 팔꿈치 뼈의 이상이나 관절의 틀어짐 등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초음파도 살펴보는데요. 가장 통증이 심하고 문제가 되는 부위에 치료를 위한 점을 찍어줍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정훈님, 그 치료를 한 3개월 정도 지금 받으셨는데 지금 팔꿈치 안에 통증 좀 어떠십니까 지금? 통증은 확실히 좀 많이 줄었고, 네네. 지금 이제 골프를 치더라도 네네. 가볍게 치는 정도에는 크게 문제도 없고, 네네. 일상생활도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엑스레이랑 초음파를 다시 검사를 했는데 이제 처음 오셨을 때보다 지금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예. 오늘은 저번처럼 뭐 침 치료 기본적으로 하고요. 저번에 신장 분사 치료 한번 해보셨지? 예. 냉각 치료하는 예. 거.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염증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정훈님 같은 경우에는 골프 구력이 5년 정도로 초보는 아니셨지만 작년 가을과 겨울에 과한 연습과 라운딩으로 팔꿈치를 과다 사용하게 되면서 오른쪽 팔꿈치 안쪽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을 하게 됐습니다. 물건을 꽉 쥔다든지 문고리를 돌리거나 문을 밀 때도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좀 많으셨습니다. 치료 과정 같은 경우에는 통증과 염증의 조절, 치유 과정의 촉진, 유연성과 힘의 회복, 일상생활 및 스포츠 활동으로의 복귀 등 순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한방 치료는 침, 뜸, 부항, 봉약침을 사용을 하였고, 도수 치료와 신장 붕사 치료, 체외 충격파를 적절히 사용을 해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주 동안 치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일상생활에서의 팔꿈치 통증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하프 스윙과 풀 스윙 시에도 통증이 많이 경감되어서 재발 방지 및 봄 라운딩을 위해서 꾸준히 지금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정훈 씨가 가장 통증을 느끼는 팔꿈치 부위에 약침 치료와 침 치료가 시작됐는데요. 이러한 치료는 혈액순환, 면역력 강화, 소염작용 등의 효과가 있어 통증이 많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통증 부위에 저온의 액화가스를 분사해 냉각시키는 신장 분사 치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치료가 끝난 후에는 팔꿈치 움직임이 훨씬 편해질 것 같습니다. 치료받기 전에는 아예 골프채를 쥐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가볍게 뭐 연습도 가능하고, 일상생활에서 이제 특히 뭐 물건을 쥐는 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통증이 많이 없어져서 많이 되게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치료도 좀 꾸준히 받으면서 날씨 좋아지면 친구들이랑 원래 라운딩 가고 싶습니다. 평상시 운동을 즐기는 석상은 씨는 3년 전 운동을 하다가 어깨를 다친 후 작년까지 통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욱신거리는 어깨 때문에 운동은 거의 못하고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어깨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동 범위가 이렇게 많이 안 나오고 이제 어릴 때 왼쪽 어깨 통증이 많아서 운동하는데 지장이 많았고 또 이제 높은 부분에 있는 물건을 옮길 때나 이럴 때 좀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깨 부분이 되게 이렇게 찝히는 느낌이 들었고 그 가동을 하는 데 있어서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었고 약간 신경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약간 그런 방사통 느낌도 조금 있었습니다. 네, 환자분 이제 치료를 좀 받으시고 지금 좀 어깨 통증이 좀 어떠신가요? 지금 많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괜찮아지셨고요. 네. 지금 일상생활을 한다든지 뭐 운동을 하실 때 좀 네. 어떻습니까? 아팠을 때보다 한 80~90% 정도 이렇게 많이 네네. 회복된 것 같습니다. 지금 괜찮아지셨고 저희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도 예전에 이렇게 염증도 있고 이제 회전근개, 극상근건이 조금 찢어짐이 있었는데 최근에 찍은 걸 봤을 때는 지금 많이 이제 아물기도 했고 괜찮아지셨거든요. 지금. 네. 오늘도 이제 기존과 동일하게 침이랑 뜸, 부항 이렇게 치료를 하도록 하고 추나 치료도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수 치료도 지금 계속 받고 계시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도수 치료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상우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왼쪽 어깨 앞쪽으로 심한 통증을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왼팔을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힘든 상태였고 저희 병원으로 오시기 전에는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을 받고 오셨습니다.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경우에는 비교적 예후가 양호하기 때문에 적절히 치료만 받는다면 일상으로의 회복이 빠른 진안에 속합니다. 다만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치료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습관이나 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운동으로 인한 것이라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운동을 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본원에서 어깨 치료는 통증의 조절과 염증 제어 그리고 근육의 주변 조직을 회복시키는 환방 치료인 침, 뜸, 부항, 약침으로 치료를 하였고 왼쪽 어깨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어온 운동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통증 회피 자세로 틀어진 척추와 관절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나 치료를 했습니다. 어깨 통증이 있는 상은 씨가 받는 도수 치료는 통증 완화와 유연성 운동, 근력 강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도수 치료를 꾸준히 받아서인지 상은 씨는 요즘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하네요. 침 치료와 함께 뜸과 부항 치료도 진행되는데요. 이 치료는 혈액순환과 회복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침 치료는 통증 부위, 인체의 손상된 부위나 경혈에 침을 놓아서 치료 반응을 촉진하는 한의학 고유의 치료법으로 뭉치고 긴장된 근육과 인대를 이완시켜주고 침 자극으로 통증 억제 물질의 방출로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해당 부위의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서 조직의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침 치료는 수술처럼 침습적이지 않기 때문에 신체에 부담도 적고 환자의 만족도 또한 높아서 근골격계 질환의 1차적인 치료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고중량 운동을 하게 되면 약해져 있는 근육이 다시 다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초기보다 많이 좋아지셔서 일상생활과 가벼운 운동에는 큰 통증도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1에서 2주 정도 더 침 치료와 도수 치료를 병행한 후에 치료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달라진 상은 씨의 가장 큰 변화는 운동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바벨을 들어 올릴 때도 어깨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 너무나 신기하다고 하는데요. 꾸준한 치료 덕분인지 이제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 운동도 마음껏 할 수 있어 상은 씨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회복되고 나면 옛날처럼 운동 편하게 하고 싶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부상이 생겼을 때 미리미리 찾아가서 이런 부상이 재발되거나 더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 쓰면서 즐겁게 운동하고 싶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없는 한 보통은 별거 아니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적절한 시기에 증상에 맞는 적합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근골격계 질환은 통증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적합한 치료를 받으시면 빨리 일상으로 회복을 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통증이 있으시다면
한방병원으로 내원을 하셔서 적절한 검사와 한방치료를 받으시고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선 환자분들 사례에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정밀하게 진단하지 않고서는 또 정확하게 치료하고 예후를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서 통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진단을 하고 또 이제 치료하는 병원이 필요한 것인데, 마찬가지로 한의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진단해야지 언제쯤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예후 설명과 또 이제 최적의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서요. 이제 비록 점이라는 작은 소통의 방법이긴 하지만 이 작은 마킹으로 치료 효율을 높이고 또 이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좀 빠르지 않을 거라고 조금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협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확하게 진단하고 한방 치료하는 병원이 환자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함이 주는 함정은 늘 삶의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질환이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루지 말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그만큼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합니다.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과 자세,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알고는 있지만 실천이 어렵죠. 하지만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 우리의 몸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봄 기운이 완연한 3월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 하지 못했던 운동이나 청소 등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무리한 움직임은 오랜 시간 쓰지 않았던 근육에 부담을 주고 허리나 어깨, 무릎에 돌발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 장년층은 허리 부위의 근육이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하고 척추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벼운 부주의로도 척추 손상을 입기 쉽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척추는 건강하십니까? 자꾸 꼬부라지고 걸으면 이제 숨이 차는 게나요. 숨이 차서 걸을 수도 없고 다리가 너무 무거워요. 양쪽 허벅지가. 이 하체가 굳어져 버려요. 감각이 없어요. 양쪽 다. 걸으면 1초도 못 갔어요. 못 걸어요. 척추는 목 부위의 경추, 등 쪽의 흉추부, 허리 쪽의 요추부로 모두 33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발병하는 위치나 그에 따른 증상도 다양한데요. 주로 움직임이 많고 큰 무게를 지탱하는 경추와 요추에서 척추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근력이 떨어지고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진 노인층의 척추 질환이 점점 증가하고 재수술도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척추 질환으로 인한 재수술과 수술법에 대한 모든 것을 최대정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는 우리 신경을 싸고 있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 척추뼈도 갑옷이에요. 신경을 싸고 있는 갑옷인데 오래 쓰다 보면은 이 관절이 닳고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해서 신경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압박해서 신경 통증이 나면 그걸 통증해서 퇴행성 척추 질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안에 디스크, 협착증, 분리증, 전이증 이런 질병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관절이나 디스크에서 통증이 날 때는 보통은 비수술적인 치료로 합니다. 구조적으로 우리가 고쳐야 될 게 아니면 기능적인 통증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거든요. 그럴 때 통증 위주로 우리가 치료를 한다 할 때는 비수술적인 치료, 흔히 말하는 이제 신경성형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신경마비가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은 그 공간, 신경이 존재하는 공간을 넓혀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칭해서 이제 수술이라는 항목으로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젊었을 때 척추 디스크 파열이 있어서 수술을 하게 됐을 때는 나이가 들면서 또 같은 부위에 재수술이 들어갈 수 있고요. 연세가 드셔서 이제 고정술을 했다. 그 얘기는 거기는 움직임이 없어요. 질환이 다시 재발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나 아래에서 하중이 많아지면서 질환이 새로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인접분절에 대한 재수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의 이제 수술들은 안에 좁은 구멍을 통해서 신경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절개나 또는 뼈를 제거하는 그 범위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현미경이나 내시경, 광학기계들이 나오면서 이 국소 부위를 약 한 40배 정도 확대해서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절개를 피할 수가 있는 거고 신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수술은 현미경이나 내시경 이런 것들을 보고 광학기계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또는 안전하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오늘 수술을 앞둔 최대정 원장도 준비가 한창인데요. 고령 환자의 척추 재수술이라 긴장을 늦출 수 없나 봅니다. 사진을 이리저리 살피며 다시 한 번 더 수술할 부위를 확인하는데요. 고령의 환자가 더 힘들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는 최대정 원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납니다. 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환자분들의 평균 연령이 이제 60대 수술을 하시다가 70대, 80대까지 이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력도 떨어지시고 혈액순환도 떨어지고 또 기력도 저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은 적은 개방창을 가지고 환자분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만 제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의 기능을 살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기술이 발전되기 시작한 게 최소 침습 척추 수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세가 드신 분들을 적은 창을 가지고 원인만 해결해서 통증만 줄일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환자분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으로 이 부분은 한 부분이 아픈 게 아니라 세분절의 협착증이 왔습니다. 기존의 수술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세분절을 먼저 크게 뼈를 잘라내고 좁은 공간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의 뼈를 제거하고 병변을 제거한 뒤에 뼈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사를 다시 고정해야 되는 그런 수술식들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과학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기구들이 많이 좋아지니까 아주 작은 창을 확대해서 보면 그만큼 시야가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 수술할 때 안전하고 두 번째는 절개를 조금만 해도 됩니다. 뼈를 조금만 잘라내도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익숙해지면 나사를 안 쓰셔도 될 만큼 우리의 관절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감압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수술은 안정성이 높고 부담이 적다는 최소 침습 감압술입니다. 초소형 내시경을 통해 정밀하게 병변을 찾아 제거하는 수술인데요. 실시간으로 병변을 확인하면서 시술에 정확도가 높고 병변 부위만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분 마취로도 수술이 가능해서 고령이나 만성질환 환자들에게도 가능한 수술이라고 합니다. 최대정 원장의 손놀림이 빨라지는 것을 보니 수술이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수술의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이 내시경 척추 감압술은 기존의 그 개방적 감압술하고 달리 근육 손상이 극히 적기 때문에 바로 일상 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이라고 하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허리를 보호한다고 들어 누우시면 근력이 더 빠지고 기능 회복이 덜 되세요. 그것을 2, 3개월을 이겨내고 운동을 하는 그 기간이 정말 환자분들한테 더 큰 이제 숙제인데 그걸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허리를 어루만지며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박점순 씨. 수술한 지 20일밖에 지나지 않아 몸은 불편하지만 얼굴은 무척 건강해 보입니다. 고령이지만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나 봅니다. 아픈 기사 오래됐지요. 1970년도부터 아파가 그때 다치가지고 이제 수술 한번 하고 지금은요 등에 쇠가 10개나 박혀가 있어요. 이제 아프니까 자꾸 이렇게 구부리가 이거 앉으니까 등이 굽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꾸부정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있었죠. 자꾸 꼬부라지고 걸으면은 이제 숨이 차는 기라요. 숨이 차서 걸을 수도 없고 다리가 너무 무거워요. 양쪽 허벅지가
해야 된다는 그 마음보다도 내가 못 걸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해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뿐이지요 뭐. 어머니 수술하고 이제 3주 되셨는데 벌써 3주 됐어요. 네, 허리 많이 무겁죠? 예, 되게 무거워요. 집에서 뭐가 많이 힘드세요?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아직까지는 일도 못 하겠고요. 일 못 하겠고. 예, 숨도 차고 이래서 맞아요. 가다가 앉았다가. 예. 그럼- 앞에 이렇게 굽어지니까 예, 가슴이 조여서 예 맞아요. 이게 숨이 크게 안 쉬어지니까 숨도 차요. 맞아요. 예, 숨도 그래요. 차고 그래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옛날에 수술하면서 고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 위에가 허리가 자연스럽게 움직여줘야 예. 힘을 받고 허리를 쓸 수가 있는데 딱 고정을 하니까 무거워서 앞으로 쏟아져 버리고 예. 고정술을 하면서 근육을 옛날엔 다 절개하고 수술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육이 말라버린다고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올려놓은 데다가 힘까지 없으니까 자꾸 무게가 앞으로 쏟아져서 예.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수술해서 굳은 살을 일단 빼놨어요. 아래 허리, 중간 허리 근육은 다 이렇게 힘이 없으면 말라버렸지만 어깨, 등 뒤는 근육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깨는 활줄이라서 등 뒤에서 힘을 꽉 주면은 이게 허리가 쫙 펴져요. 예. 그래서 어깨를 제 이렇게 뒤에 하나요? 예, 뒤로요? 피는 자세가 나와야 돼요. 쭉 당겼다가 멈췄다 들어오고 이렇게 빨리빨리 하면 어깨 운동이 되고요. 앞으로 운동하고 딱 당겼다가 멈춰야 뒤에서 힘을 써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침 100개, 점심 100개, 저녁 100개. 예, 그게 되면 예. 어깨가 펴지고 어깨가 펴지면 예, 짐이 벗어지니까 가볍고 그러면 조금 더 보행량이 좋아지게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사 놔드릴게 주사 하나 맞고 가세요. 아직은 허리 통증으로 걷기가 불편한 점순 씨를 위해 주사 치료가 진행됩니다. 약해진 인대나 근육에 주사를 투여해 약해진 근육을 복원시키면서 새로운 조직을 증식시키는 치료법인데요. 초음파나 컴퓨터 영상 장치를 이용해 약해진 척추관절 주위에 인대 재생 주사를 주입해 인대나 근육 자체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예, 어머님은 20년 전에 허리 수술을 하시고요.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지시고 보행장애가 있으셨습니다. 특히 다리 저림이 많으셨고요. 옛날에 수술을 하시고 오랫동안 운동량이 떨어지기 시작하시니까 근육이 다 위축이 되셨어요. 허리를 잡아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체중이 앞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게 많이 걷지를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양 다리 저림이 있으셨어요. 위에가 고정이 돼서 무거우니까 그 하중이 전부 밑에 요추 4번, 5번에 몰리면서 관절염이 생기면서 관절이 커져서 신경을 누르게 되고 그게 이제 다리 저림으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행장애, 그 다음에 체중이 앞으로 수그려지고 그 다음에 발저림이 심해서 오시게 된 겁니다. 수술을 통해서 이제 근육이 손상된 부위는 어떻게 회복은 안 되고요. 근육이랑 조직은 한번 이제 위축이 되게 되면은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래 허리에서 협착이 된 부위는 신경을 누르고 있는 구조만 제거하면 아직 다 사용할 수 있는 허리이기 때문에 통증을 줄이고자 해서 크게 다시 수술을 안 하고 내시경을 통해서 국소 부위 최소 침습 감압술만 시행했습니다. 여기 이제 어머니가 흉추 10번부터 요추 3번에까지 고정술이 되었고요. 이렇게 수술을 하면서 뒤에 있는 근육을 다 절개하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근육이 다 하얗게 다 위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윗분절이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아랫분절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면서 4번하고 5번 뼈 사이에 까맣게 굳은 살이 이렇게 졌죠. 이걸 우리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4번하고 5번에 뼈하고 뼈 사이에 들어와서 여기서 까만 굳은 살만 떼내서 이렇게 하얗게 신경줄이 잘 내려가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통신대학 다니고 있어요. 그 졸업하는 그것뿐이다. 이제 졸업하면 이제 내 할 일 다 했구나 하는 그 생각이라요. 이제는 뭐 안 아프고 살다 이제 죽으면은 그게 제일 최고지요. 딴 건 없어요. 수술 후 첫 외래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손선혜 씨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양쪽 발 통증으로 무척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한 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재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발바닥이 물컹물컹하고 막 발 등으로 막 굳어 올라와요. 밤만 되면 막 발목까지 굳어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처음 수술할 때는 이 막 궁둥이가 히프가 막 굳어오고 하체가 마비가 돼가 걸음을 못 걸었어요. 1초 정도도 못 걸었어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완전 막 날아다녀요. 왜 수술을 진작 안 했던가 싶고.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예, 예. 수술하시고 이제 보름 지났는데 집에서 좀 어떠셨어요? 네, 집에서 뭐 좀 막 조금 그리 안 한 거보다는 낫죠. 네. 욕심지기지 않고. 네, 협착증이라는 게 원래 이제 네. 좁아져서 생기는 병이라서 예, 예, 예. 네, 이제 그 신경들이 꽉 눌리면 안에서 혈액순환이 딱 막혀요. 그래서 운동을 막 해서 좋아지시는 분이 있고, 이제 운동을 해도 아프다, 못 걷겠다, 보행량이 떨어진다 시작하면은 이제 허혈성 손상이라 해서 이제 피가 잘 안 간다, 즉 산소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술해서 모양상으로는 딱 풀어놓은 건데 기능이 아직 돌아오질 않아서 하여튼 수술하고는 어머니 들어놓으면 안 돼, 모셔두면 안 되고 무조건 가서 해야 돼요. 요게 이제 수술 하시고 사진인데 앞에 게 수술 전에 뒤에 수술인데 유합술이라고 해서 나사고정술로 해서 고정을 해버리니까 위가 무거운데 아래가 디스크가 닳아서 옆구리 나오는 신경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요렇게 뼈가 여기까지 올라가 있죠. 예, 요게 신경인데 걸을 때마다 누르니까 여기서 찌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 수술은 이렇게 내시경으로 쏙 들어가서 그것만 딱 띄어내면 편하겠죠. 그러면 이제 회복이 예, 빠르니까. 그래서 오래 둬서 기능이 떨어진 거는 운동하시면서 조금 더 좋아지세요. 네. 아직은 이제 수술 막 하시고 딱 풀어놓은 피가 확 들어가면서 또 신경이 붓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달 정도는 이제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신경 증상, 신경 저림이나 이제 기능 떨어지신 거, 뭉치는 거 이런 거 풀기 위해서 신경 주사를 이렇게 놔드리니까 오늘 한번 맞으셨고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실 거예요. 다음 주에. 예,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은 저하고 조금 수술 후에 재활 치료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하시면 돼요. 네. 네, 어머님은 이미 4번, 5번 요출을 유합술을 시행한 상태였고요. 수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양발 저림이나 마비감, 감각 저하 이런 것들이 호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1년 정도는 회복하겠지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남아있는 증상 때문에 보행 자체가 힘드셔서 오셨어요. 우리가 유합술이라는 거를 할 때는 최대한 고정분전수를 줄여서 허리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수술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게 경증의 협착이 있다 또는 중증의 협착이 보이지 않는다 하면 수술을 시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부위는 수술을 안 하신 거예요. 발 밑에 돌멩이가 2개인데 큰 것만 빼고 작은 거는 안 뺐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환자분은 통증을 그대로 갖고 가세요. 첫 수술이 환자분을 위해서 최대한 허리를 더 사용하십시오라는 환자분 편에서 선택한 결정이었지만 신경을 압박하는 원인이 정확하게 다 풀리지 않으면 이렇게 신경 증상을 남기기 때문에 환자분은 이게 수술하고 좋아졌다는 느낌을 참 받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고정술을 이번에는 피하고 이렇게 신경 바로 밑에 뾰족하게 자라있는 이 뼈만 내시경을 이용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 구멍만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이 가는 길이 좁아졌다는 뜻입니다. 신경이 가는 길을 좁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신경을 보호하고 있는 관절과 황색인대 그리고 전방의 디스크가 탈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황색인대와 관절은 비후 자라게 됩니다. 그것이 바깥으로 자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안쪽으로 들어와서 신경이 있는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신경 입장에서는 자기 집이 좁아지게 되고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산소 공급이 떨어지면 이게 저림 증상으로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막 운동도 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이제 있고, 첫째 이제 발바닥 물컹물컹한 것도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내 몸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좋다고 먹어야 되고 예, 여자로서의 그 일을 다 하고 싶죠. 전남 해남에서 이곳 부산까지 병원에 다니는 김순은 씨는 1월 초 수술을 받은 후 오랜만에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엉덩이와 다리 통증으로 2번이나 수술을 받았던 순은 씨. 하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수술을 받은 후 통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점점 건강해지는 모습에 가끔 자신도 너무나 신기하다고 하네요. 제가 척추 협착증과 더불어서 디스크였어요. 그래가지고 허벅지, 여기 종아리, 발등까지 아파가지고 모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2번 했는데 그래도 하나도 안 났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와가지고 한 번 했는데 그냥 이렇게 좋아졌어요. 제가 이렇게 보행할 수 있는 평지는 많이 걷거든요. 놀래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제가 요새는 자가용을 갖고 다니는데 많이 걸어 다녀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집에 가셔서 좀 어떠셨어요? 많이 아프셨어요? 좀 편하셨어요? 다 놀랄 정도로 제가 네. 이렇게 좋아졌어요. 어머님이 경과가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하고 나면은 재수술들은 좀 많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예. 회복이 좀 빠르셔서 예.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잘 걸으셔서 좋고, 주무실 때 크게 안 아프시고. 안 아파요. 괜찮고. 예. 그 다음에 밖에서 30분은 걸으실 수 있고. 예. 네. 요 앞에 게 수술 전이고, 뒤에가 이제 수술 후인데, 처음에 수술하면서 요 디스크가 조금 어려운 곳에 생겨 있었어요. 협착증이 있으면서 가운데 디스크가 생긴 게 아니라 이 바깥쪽 구멍으로 나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내시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요 디스크를 잘 뺐어요. 여기 까맣게 튀어나온 부분이 디스크인데 디스크도 잘 제거가 되고 신경도 잘 풀어놓고 경막에 물이 고인 것도 이제 해결을 다 봤어요. 그래서 지금 괜찮으세요. 이제 재발하면 예. 쩔뚝쩔뚝한 통증이 나요. 예. 그럴 때는 저를 딱 보러 오시고 예. 그 외에 좀 필요하다, 무식하다 조금 예. 그런 것들은 예. 그냥 운동하시고 조금 쉬고 예. 운동하고 이렇게 예. 해주시면 돼요. 어머님은 이제 그 협착증과 디스크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을 받는 도중에 신경막이 손상되는 합병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중간에 중단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재활치료를 몇 개월간 하셨는데 전혀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허리 통증이 심해서 조금이라도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과정을 보니까 요추 4번하고 5번에 디스크가 조금 위쪽으로 탈출이 됐었고 그 탈출된 디스크를 신경을 피해서 빼려고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뼈가 절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모두 다 소실이 된 상태고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신경을 건드리면서 또 신경막이 터져서 신경의 이 물이 바깥으로 새 있는 이런 영상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술하면서 디스크가 탈출된 것이 해결이 안 됐다는 데 있습니다. 이 환자분 통증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시경이나 현미경을 이용하면 그걸 약 한 40배 정도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뼈 그 신경 조직을 피해서 뼈를 타고 깊숙이 내려가서 남아있는 디스크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스크를 제거하고 나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뼈가 제거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2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2번째 수술은 내시경으로 받았기 때문에 근육 손상이 극히 적다고 보시면 되고요. 남아있는 치료는 어머님이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오늘 순은 씨는 운동 치료를 하는데요. 재활 운동 치료는 척추의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과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통증이 줄어들자 움직임도 매우 편해졌다는 순은 씨. 물리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요.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하는 순은 씨의 노력이 그녀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우리가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을 자극하는 구조물만 제거를 해드린 겁니다. 근데 수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신경 주위의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작업은 하지만
신경의 혈액순환이 잘 돼야 기능이 회복이 되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는 환자분이 매일 하루에 1시간씩 나가서 걸으셔야 됩니다. 수술했으니까 꼼짝도 하지 말고 방에 누워있고 나가지도 말고 산에도 가지 말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옛날 근육을 절개하고 수술해서 근육통이 많이 나고 근육을 꼬매놓은 자리가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나왔던 발상들이고 지금은 내시경이나 현미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근육 손상이 극히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게 치료의 목적이고 그러려면 통증을 줄여야 되고 기능이 좋아져야 되는데 통증을 줄이는 건 저희가 수술로 신경을 풀어놓은 작업을 하고요. 기능이 좋아지는 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원래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는데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지금 현직에 있는데 이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완벽하게 낫고 보니까 현직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겠다. 그 어린이들과 더 행복하게 젊음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다시 먼 길을 떠나야 하지만 순은 씨의 마음은 흐뭇하기만 합니다. 처음 이 길을 걸었을 때 힘들었던 마음은 이제 모두 날려버리고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순은 씨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척추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척추 질환 자체는 큰 병은 아닙니다만 그 수술 자체가 과거에는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수술 질환이 굉장히 위험하고 큰 병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현미경이나 내시경을 이용해서 병변이 되는 부위만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침습적 척추 치료를 이용하시면 아주 회복도 빠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병변을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시고 빨리 고치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2025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노년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노후 준비의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노화로 인한 질병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건강한 노를 위해 내 몸을 더 돌봐야 하지 않을까요?